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제가 매일 분석을 하다보니 지금 이렇게 목이 쉬어버려서 어제 분석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아직 목이 여전히 쉬어있는 상태이지만 결국 장이 폭락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분석을 한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미 7월 26일 날 이렇게 미리 제가 옌 캐리 트레이드가 회수될 때 터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선행 분석을 드렸고요. 참고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선행 분석 드린 것을 덧붙여서 워렌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애플의 지분이 무려 50%나 줄어들게 되면서 지금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 여전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TRP로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지금 1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은 경기 침체 방어 섹터인 유틸리티와 고배당 미드스트림에 위치한 기업으로 제가 4월 12일부터 수비수를 강화시키고자 매수를 시작한 기업이고 4월 13일, 4월 19일, 5월 3일, 5월 4일, 그리고 5월 7일 등 꾸준히 멤버십 분들께 제가 대응하는 내역과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공유드리면서 준비를 해왔던 기업이고 드디어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수비수는 TRP뿐만이 아닙니다. 엠브리지와 에너지 트랜스퍼 또한 제가 많이 배치를 해두었고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 금리 인하 수혜주이고 펀더멘탈이 워낙 단단하고 배당은 워낙 높고 추가로 매우 저평가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고평가 기업들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들고 있기 정말 좋으며 포트폴리오를 정말 잘 지켜주는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나스닥과 S&P 500이 1년 반에 걸쳐서 고평가가 되는 기간 동안 하나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제는 남은 것은 대응일 뿐입니다. 우선 나스닥은 여기 라이징 웨지 패턴에 따라서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상승을 해왔던 흐름이 결국 최근 옌 캐리 트레이드의 언와인드에 따라서 이렇게 깨지면서 18,440에 위치한 상태인데요. 지금 추가로 프리장에서 2.3% 정도 하락하면서 이제는 여기 이 갭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또한 지금 프리장에서 추가로 이렇게 1.4% 정도가 빠지면서 5270까지 온 상태이고요. RSI는 38로 여전히 과매도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대응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대응함에 있어서 알아야 하는 부분은 주가가 하락한다고 했을 때 최악의 선은 어디까지가 될지를 가늠해 놓는 것이고요. 최악의 선이 어디가 될지 가늠해 보는 것은 과거 펀더멘탈 지표와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도 따로 공유드린 자료로 yield curve와 주가와의 상관관계인데요. 여기서 yield curve는 10년 국채금리에서 5년 국채금리를 뺀 지표이고요. S&P 500은 파란색 차트로 지금 yield curve를 잘 보시면은 여기 10년 국채금리가 떨어지는데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5년 국채금리가 더 빠르게 하락하면서 결국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잡혀버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그때 당시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한 예로 여기 1970년대 가파르게 yield curve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금리 인하가 되면서 yield curve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솟구쳤는데 그때 당시 S&P 500은 이렇게 23.82% 정도 하락했음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974년쯤에 마찬가지로 yield curve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솟구쳤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는 약 32% 하락했고 1983년쯤에는 16% 하락했으며 코로나 때는 마찬가지로 34% 하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S&P 500이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보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약 이렇게 5.75% 정도 하락했으며 지금 프리장에서 1.8% 정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은 7.5% 정도 하락한 것입니다. 과거 yield curve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파르게 반등을 했을 때 최소 16% 정도는 하락했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하락은 이제 절반 정도 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적게 하락했을 때인 16%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23%나 32% 하락했을 때 대비해서 본다면은 지금 7% 정도의 하락은 사실 지금까지 상승한 것에 비하면은 큰 하락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1.5배에서 2배 정도
S&P 500에 비해서 더 크게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투자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미 고평가인 상태에서 투자를 하셨고 상승에 너무 적응해버린 나머지 계속 불을 탔거나 최근 포지션을 잡았다라면은 꼭대기에서 잡은 것이므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207달러에 있고요. 이미 프리마켓 기준으로 벌써 6%가 하락해서 194달러에 위치해 있는 상태로 마찬가지로 옌 캐리 트레이드의 언와인드에 따라서 지금 정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저항선들은 다 뚫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지지선인 여기 177달러까지 하락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얼마나 내가 거시경제와 테슬라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데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지금 테슬라는 프라이스 OCF 관점에서 57배의 멀티플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 여기서 옌 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20% 정도 추가 하락을 해서 165달러 언더로 가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테슬라는 저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비중을 천천히 늘리고 있는 섹터는 바로 원유 쪽입니다. 유가의 경우는 지금 73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스닥과 S&P 500과는 달리 오전 기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원유 쪽을 대상으로 공격수와 수비수를 적절하게 포지셔닝 해놓은 상태인데, 수비 쪽으로는 제가 미리 멤버십분들 대상으로 올해 연초부터 분석드렸던 여기 엠브리치와 TRP는 이렇게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공격수로 포진되어 있는 업스트림 기업들의 경우는 유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우선 저는 지금의 하락은 옌 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하락이 대부분이지 경기 침체에 의한 하락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터지는데 필요로 되는 첫 번째 조건은 경기 침체에 의해서 수요가 큰 폭으로 약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호는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한 예로 가솔린에 대한 수요는 지난주 대비해서 4.7%나 상승을 했을 정도로 수요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지난주 수요를 기준으로 가솔린과 항공유 그리고 중유 등의 수요는 여기 2021년 다음으로 가장 높을 정도로 수요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주 수요일도 발표가 되는데, 발표가 되면은 저희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과 네이버를 통해서 가장 먼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원유 재고량은 전혀 상승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려면은 수요가 약해지고 공급이 높아지면서 원유 재고량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면서 충분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유가는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반대로 수요는 나쁘지 않고 공급은 약해지면서 원유 재고량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계절적으로 8월과 9월 달에 원유 재고량이 하락을 이어나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틀에 걸쳐서 하락을 했던 이유는 옌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기 시작하면서 헤지 펀드 매니저들은 원자재까지 포함해서 거의 다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이후로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모든 원자재를 상으로 베어리시한 포지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 것처럼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반도체와 함께 매도를 때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알아둬야 하는 것은 사실 헤지 펀드 매니저들은 애초부터 원유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유가가 하락한 데에는 옌 캐리 트레이드에 의해서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반도체만 매도한 게 아니라 일단 무작위로 전부 다 매도를 때리면서 2016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모든 원자재들을 상으로 가장 저점을 갱신해버린 것입니다. 2016년에도 가장 저점을 찍고 가파르게 원자재 측에서 반등을 했고요. 여기 2019년과 코로나 때인 2020년 때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 것처럼 지금 이미 가장 저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방어주와 원유주들은 모두 여기 에너지 쪽과 유틸리티 쪽에 있는 상태이고요. S&P 500에 있어서 비중이 굉장히 적은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방어주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상태이고 원유주들은 좀 조정을 받아서 아쉬운데, 이미 S&P 500에 있어서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더 추가로 떨어질지는 저도 모르지만 펀더멘탈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목이 많이 안 좋아서 이 정도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또 멤버십 분들 상으로 오후에 추가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